여러분은 선진적인 교육학 연구로 유명한 나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핀란드는 교육학에 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교수법, 학생 훈육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지와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에도 뛰어난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핀란드에서 한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결과가 전 세계 교육학자들은 물론이고 인류학, 한국학 학자에게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인지 또 이 결과가 나온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폭넓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인은 참 독특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나 대단한 자료가 없어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전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극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나라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유일한 나라고요. 그런데 학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최근 영국의 얼스터 대학교 리처드린 교수와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바나넨 교수가 세계 185개국 국민의 IQ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평균 IQ 106으로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최초 연구를 주도한 리처드린 박사는 한국인에 대해 한국인의 지능은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들은 1950년대만 해도 필리핀, 가나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계속 가난한 나라로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남다르다고 본다. 유전자보다 문화적인 측면이 IQ를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한국만의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인들의 유전자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며 한국인의 IQ 그리고 유전자가 다른 인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구에 학계의 관심이 주목되자 많은 학자들은 엄청난 관심을 표하며 왜 한국의 IQ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높은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부 낸시 시걸 교수와 국민대 허윤미 교수가 한국인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헤어져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성장하여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사실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1000쌍 이상의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 유전 영향의 비율을 상당 부분 알아냈는데 지능의 유전율은 50에서 80%에 달하고 성격도 40에서 50%, 정신질환은 30에서 50% 정도의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일란성 쌍둥이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일치하면서도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성장하여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자매 상희 씨와 상혜 씨인데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와 산책에 나갔던 상혜 씨를 누군가가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상혜 씨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상혜 씨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 실종 신고도 하고 신문, 라디오에도 딸의 실종 사실을 내보냈으며 서울 시내 모든 보육원을 다 뒤졌는데도 상혜 씨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KBS 아침마당에까지 출연해 상혜 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상혜 씨를 찾지 못한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상혜 씨가 사라진 장소에서 45년째 장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시장에서 장사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면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4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0년 9월 쌍둥이 언니인 상희 씨에게 핸드폰으로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종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온 문자였는데 상희 씨는 문자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데니스 맥카티라는 이름으로 온 상혜 씨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2020년에야 성사된 이들의 감격스러운 재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절절한 사연은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슬픈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에게는 하늘이 점지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연구 기회가 됐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게 된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같은 만큼 유전적 요인을 통제한 채 환경이 인간 발달해주는 영향만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죠. 낸시 시걸 교수와 허윤미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연을 듣자마자 두 사람이 상봉하기 전 빠르게 접촉했다고 합니다. 쌍둥이가 만나게 되면 서로 영향을 미쳐 환경 차이를 분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죠. 연구팀은 한국과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들의 지능과 가치관, 성격, 정신건강, 병력 등을 조사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본 팀은 상상도 못했던 결과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상희 씨가
미국에서 자란 상해 씨보다 IQ가 무려 16이나 높았기 때문인데요. 일란성 쌍둥이의 IQ가 보통 7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 쌍둥이 자매의 IQ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처럼 유전 영향을 많이 받는 수치는 비슷한 반면 지각 속도나 추론 점수처럼 유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수치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라온 문화의 차이에 의해 둘 사이의 지능지수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허유미 교수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지각 속도나 추론 점수가 높고 집단주의적 성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쌍둥이에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강한 유전적 영향력을 공유한 쌍둥이들이 이렇게 현격하게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놀랍다고 소회했죠. 또한 가치관 분석에서도 이 쌍둥이 자매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상희 씨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강했고 미국에서 자란 상해 씨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했는데요. 한국에서 자란 상희 씨는 사랑스럽고 화목한 끈끈한 가족 분위기에서 성장한 반면 미국으로 입양된 상해 씨는 엄격하고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가족 갈등이 심한 환경에서 성장한 데다 양부모가 툭하면 싸우다 끝내 이혼하면서 어린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했다고 합니다. 낸시 시걸 박사는 유전자가 미치는 전반적 영향은 똑같지만 일란성이라 하더라도 환경 효과에 따라 자칫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처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의 가치관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쌍둥이 자매는 지능과 가치관 외에 자존감이나 성격, 정신건강 수치에서는 거의 같은 사람처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19살에 난소에 문제가 생겨 수술한 병력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45년 만에 만난 쌍둥이 자매의 지능지수 차이, 그리고 자라난 문화에 따른 가치관 차이도 뚜렷했다는 결과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으며 과학자들에게도 놀라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한국인의 IQ가 높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45년 만에 상봉한 이야기가 정말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도 서로 만났으니 남은 생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높은 IQ를 지닌 것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인도 한몫했다는 점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네요. 한국인은 IQ뿐만 아니라 BTS, 봉준호 감독처럼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고 유럽 리그를 제패한 손흥민 선수처럼 신체 능력도 뛰어나며 허준희 교수처럼 수학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하는 등 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놀고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는 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재들을 점점 더 개발할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품격 있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